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의 이면까지 파헤치는 채널 대한체육소식입니다. 오늘 영상은 시작부터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2의 20인 로스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반가운 명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명단은 누가 살아남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버려졌는지를 보여주는 리스트일지도 모릅니다. 처음 발표가 나왔을 때 많은 팬들은 안도했죠. 익숙한 얼굴들이 남아 있었고 우리가 기억하던 팀의 뼈대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이게 좋은 신호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팀은 지금 여 위험한 균형 위에 서 있는 구조입니다. 감동이 아니라 계산, 선택이 아니라 압축, 그리고 환영이 아니라 생존. 특히 이번 로스터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이신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게 사라진 이름들입니다. 일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마지막 순간까지 로스터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남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단순한 전력 문제가 아니라 시즌 전체를 버티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팀은 강해진 걸까요? 아니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더 위험한 선택을 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20인 명단 뒤에 숨겨진 구조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이야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대한체육 소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번 로스터에서 가장 큰 논쟁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리퍼트의 이탈입니다.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팀의 무게는 달라졌습니다. 리퍼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징이었고 흐름이었고 팀의 이야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제외는 단순한 전력 손실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이 팀은 이제 감동이 아니라 버티는 힘을 선택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지금, 왜 이 타이밍이었을까요?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력 문제입니다. 긴 시즌을 버티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강렬함보다 반복 가능한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제작진과 감독은 지금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선수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흥미로운 가설입니다. 이건 단순한 전력 문제가 아니라 팀의 방향성을 바꾸기 위한 의도적인 결단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 내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0경기를 지배할 선수가 아니라 100경기를 버틸 선수가 필요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번 결정은 냉정함 그 이상입니다. 감정과 상징을 내려놓고 철저히 생존 확률만 계산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런 선택이 팀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상징을 잃은 팀은 때로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방향을 잃고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리퍼트의 공백은 단순한 한 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이제 누군가가 채워야 하고 그 부담은 결국 팀 전체로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즌2,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팀은 더 이상 이야기로 버티는 팀이 아닙니다. 숫자와 체력, 그리고 반복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균열은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문제의 중심, 내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2 로스터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 바로 내야수 4명 체제입니다. 정성훈, 정근우, 이대호, 김재호. 이름만 보면은 강합니다. 경험도 충분하고 경기 이해도도 높은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시즌은 이름으로 버티지 않습니다. 시즌은 반복으로 버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반복의 영역에서 이 꼬라는 숫자는 너무 가혹합니다. 내야는 단순한 수비 포지션이 아닙니다. 투수의 심리적 안전장치이자 경기 흐름을 연결하는 핵심 축입니다. 유격수의 판단이 반 박자만 늦어도 병살 타이밍은 깨지고 이루수의 범위가 줄어들면
땅볼 유도 투수는 공을 던지는 순간부터 불안해집니다. 즉, 내야는 한 명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지금 단 4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단연 김재호입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선수가 아닙니다. 내야 전체를 하나의 팀처럼 보이게 만드는 조율자입니다. 간격, 송구 타이밍, 포지션 연결. 이 모든 것이 김재호를 중심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김재호의 반응이 단 0.5초만 느려진다면 한 번의 타이밍 미스, 병살 실패, 투수의 투구수 증가, 마운드 붕괴,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내야의 작은 균열은 팀 전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근우는 빠른 판단을 가진 선수지만 이루는 머리가 아니라 발이 먼저 반응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대호는 공격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지만 수비에서는 주변 선수들의 부담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역시 경험은 풍부하지만 결국 몸이 따라주지 않는 순간 그 경험은 의미를 잃습니다. 결국 이 내야의 본질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버텨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더 냉정하게 말하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구조입니다. 이 4명은 실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실수할 수는 있지만 실수를 감당할 여유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 시즌 내야는 강한가? 아닙니다. 버티기 위해 억지로 균형을 맞춘 가장 위험한 퍼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은 첫 경기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마운드와 포수진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숫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곳이야말로 가장 먼저 균열이 시작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먼저 투수진입니다. 리퍼트의 이탈은 단순한 한 자리 공백이 아닙니다. 이닝을 책임지던 축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송승준, 유희관, 이대은, 신재영, 김민, 최현우. 이름은 6명입니다. 하지만 이 6명이 짊어져야 할 무게는 단순히 6명의 몫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원래보다 더 길게 던져야 하고, 누군가는 예상보다 더 빨리 등판해야 하며, 누군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계산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투수진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가장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가장 늦게 무너지느냐. 송승준은 이제 힘으로 누르는 투수가 아닙니다. 버티는 방식으로 버티는 투수입니다. 유희관은 타이밍과 제구로 승부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한번 흐름이 무너지면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기대와 동시에 가장 잔인한 부담은 이대은과 신재영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은은 에이스라는 이름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에이스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가장 많은 책임을 떠안는 자리입니다. 신재영은 마운드의 템포를 정리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투수일수록 흔들리는 날에는 경기 전체 리듬까지 함께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민과 최현우가 얼마나 빨리 계산 가능한 카드로 올라오느냐가 시즌의 생존성과 직결됩니다. 이제 포수진입니다. 박재욱과 박지민, 단 2명입니다. 겉으로 보면 주전과 백업의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포수는 가장 많이 앉고, 가장 많이 맞고,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투수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다가가야 하고, 수비 흐름이 깨질 때 중심을 잡아야 하며 벤치의 의도를 그라운드에서 실행하는 연결점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박지민이 초반에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결국 선택지는 하나로 좁혀집니다. 박재욱에게 모든 것이 쏠리는 구조,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경기 후반, 체력이 떨어진 포수, 사인 미스, 투수의 흔들림, 수비 붕괴, 이 흐름은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포수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분산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한 명에게 무너지느냐. 투수와 포수, 이 두 축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함께 버티거나 함께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조는 버티는 쪽보다 무너지는 쪽에 조금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외야, 그리고 시즌의 첫 번째 시험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로스터에서 가장 두껍게 보이는 포지션, 바로 외야입니다. 박용택, 이태근, 정의윤, 김문호, 최수현, 강동욱, 문규현, 문헌곤, 무려 8명입니다. 숫자만 보면 오히려 여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사치가 아닙니다. 이건 계산된 완충 장치입니다. 왜일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야는 얇고 투수진은 이닝 부담이 크며 포수는 분산 운영이 필수인 구조입니다. 이 말은 곧 어딘가에서 반드시 무리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흡수해야 하는 곳이 바로 외야입니다. 외야수는 단순히 공을 잡는 선수가 아닙니다.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하고 첫 발이 빨라야 하며 경기 후반까지 다리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즉 외야 8명은 여유가 아니라 팀 전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방음막입니다. 박용택은 타선의 질서를 잡는 중심이고 이태근은 흐름을 읽는 베테랑입니다. 정의윤은 한 방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김문호는 매 경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압박 속에 있고 최수현은 화려함보다 구조 안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강동욱은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체력 자원입니다. 문규현과 문헌곤 역시 가능성과 절박함 사이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결국 외야는 가장 두꺼워 보이지만 가장 많이 뛰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조가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날, 바로 연천 미라클과의 개막전입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한 경기 그 이상입니다. 시즌2의 방향을 보여주는 선언문입니다. 첫 경기는 항상 가장 계산 가능한 선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익숙한 조합, 가장 실수 가능성이 적은 흐름,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연결. 특히 지금 이 팀에게 중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수비 연결이 무너지면 마운드는 흔들리고 마운드가 흔들리면 포수는 지치며 포수가 지치면 경기 전체 리듬이 붕괴됩니다. 이건 하나의 고리가 아니라 끊어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팀을 드림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팀은 완벽해서 강한 팀이 아니라 부족함을 안고도 끝까지 버티기 위해 만들어진 팀입니다. 내야 4명은 대체 불가능성을 감수한 선택이고 리퍼트의 공백은 안정카드 하나를 내려놓은 결정이며 포수 2명은 반드시 분산에 성공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외야 8명은 화려함이 아니라 다른 포지션을 떠받치는 노동력입니다. 결국 이번 시즌의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가장 유명한가가 아니라 누가 가장 늦게 무너지느냐. 연천 미라클과의 첫 경기, 그 답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쌓일수록 이번 로스터의 차가운 계산은 점점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 체육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